안녕하세요. 이동욱입니다. 인터파크 투어와 한국관광공사의 해외 안전 여행 오디오 가이드 사업에 함께하게 되어 더없이 기쁜 마음입니다. 현재 로마는 이탈리아의 수도로 280만 정도의 인구를 가진 유럽 관광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EU 가입국으로 화폐는 유로 단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여행객들이 찾는 만큼 그들의 방심을 노리는 소매치기, 잡상인, 집시 등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만큼 항상 주의를 살피고 여러분의 소지품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다니셔야 할 것입니다. 사진을 찍어준다고 하거나 옷에 이물질을 바르고 당황하는 틈을 노리기도 하고 혹은 장미나 운명의 실 같은 것들을 강매하기도 하니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의 중심으로는 떼베레 강이 흐르고 있으며 수많은 분수가 로마의 시내에서 물줄기를 뿜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 최대 강국이었던 로마 제국의 중심이었고 전 유럽을 지배하며 유럽의 문화와 예술을 이끌어 나갔던 도시. 지금도 수많은 패션 디자인을 주도해 나가는 문화, 예술, 관광의 도시 로마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위의 소매치기와 집시, 잡상인들을 조심하시길 바라며 이제 역사, 문화, 예술의 도시 로마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무 사고 없이 즐거운 기분으로 다음 장소에서 뵙겠습니다. 이상 이동욱이 전해드렸습니다. 로마의 중앙역으로 사용되는 테르미니 역입니다. 로마를 관통하는 지하철 A선과 B선이 유일하게 환승 가능한 곳이며 수많은 도시로부터 관광객이 도착하는 명실상부 이탈리아 최고의 유동인구를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주변에 수많은 경찰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늦은 밤에는 소매치기와 각종 범죄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가끔 성희롱이나 성추행 같은 질 나쁜 범죄가 일어나기도 하니 가급적 늦은 시간 어두운 골목길을 혼자 다니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지하에는 대형 마트와 각종 상가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여행에 필요한 용품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인 가이드 투어들의 미팅 장소로 많이 쓰이기도 하니 투어를 받을 예정이신 분들은 미리 미팅 포인트를 파악해 두세요. 세계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죠. 로마의 모든 대중교통은 테르미니 역으로 향합니다. 로마 교통의 중심지이자 로마 여행의 시작점, 테르미니 역을 잘 활용해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 4대 성당 중 하나로 4세기경 당시 교황이었던 리베리오 교황은 꿈에서 성모 마리아를 만나게 되고 그 꿈에서 성모 마리아는 눈이 내린 자리에 교회를 짓도록 하라는 계시를 전하셨다고 합니다. 다음 날 교황은 지금 산타 마리아 마조레 성당이 있는 에스큘리노 언덕에 눈이 하얗게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하여 그 자리에 교회를 지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교회가 이 산타 마리아 마조레 성당으로 이탈리아어로는 성모 마리아의 눈이라는 뜻을 가진 성당입니다. 75m 이르는 로마네스크 양식의 종탑은 이 성당의 웅장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성당 정문 앞에는 분수가 있으며
이 분수에는 식수대가 준비되어 있으니 이용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다양한 건축 양식을 보여주는 웅장한 외부의 모습과 화려하기 그지없는 내부를 가진 산타마리아 마조레 성당의 주변은 많은 호텔과 저녁 늦게까지 운영하는 펍, 레스토랑 등이 위치하여 치안상 취약한 곳은 아니지만 너무 늦은 밤 혼자 다니다 보면 음주자들과의 문제가 가끔 야기될 수도 있는 곳입니다. 가급적 성당 내부 관람이 가능한 시간을 이용하시길 바라며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내부 관람이 가능합니다. 바르베니리 광장은 로마의 주요 도로의 거점인 곳으로 주변의 해골 사원, 산타마리아 델라 비토리아 성당 등의 관광지와 로마의 가로수길과 같은 베네토 거리가 가까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르베리니 광장의 중심에는 이름에 걸맞게 바르베리니 작품인 트리톤 분수가 물을 내뿜고 있습니다. 네 마리의 돌고래 위에 트리톤이 불고 있는 고동에서 물이 나오고 있는 모습으로 로터리의 한가운데에서 방향을 지시해주는 신의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벌써 35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시원한 물줄기로 항상 교통체증에 시달리는 로마인들에게 잠시라도 시원함을 주는 트리톤 분수입니다. 트리톤 분수의 오른쪽 등 뒤로는 해골사원이라는 으시시한 이름의 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16세기부터 19세기 사이 사망한 4천여 명의 뼈로 실내를 장식해 놓은 카푸친 수도회 소속의 성당으로 으시시한 기분을 들게 하는 교회입니다. 한여름이나 햇볕 강한 로마 관광 중 시원한 경험을 원하신다면 한 번 정도 방문해 보면 어떨까요? 낮보다 야경이 아름다운 곳, 로마에서 가장 복잡한 핫플레이스, 바로 트레비 분수입니다. 1732년 니콜라스 살비라는 작가가 공모전을 통해 당선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단 하나의 대리석을 깎아 만든 이 분수의 예술성은 가히 따라올 분수가 없다고 말해집니다. 바다의 신 양 옆으로 거친 바다와 잔잔한 바다를 나타내고 있는 트리톤과 풍요와 건강을 상징하는 여신들이 포세이돈의 뒤로 위치해 있으며 사계절을 나타내는 여신들은 분수의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아래로는 아그리빠의 수로 건설 명령 장면과 처녀의 샘이라 불리는 이곳을 로마 병사에게 알려주는 장면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새하얀 대리석에서 쉼없이 뿜어져 나오는 물과 그 물이 내는 소리, 그와 더불어 노르스름한 조명을 바라는 트레비 분수의 야경은 그야말로 사랑스럽기까지 합니다. 인터파크 투어의 이야기에 따르면 트레비 분수에 동전을 던지는 방법은 오른손을 이용해 분수를 등지고 왼쪽 귀 옆으로 넘겨 던져야 하며 동전 하나는 로마에 다시 돌아오며 두 개는 사랑하는 이를 만나며 세 개는 소원을 들어준다고 합니다. 로마는 가톨릭 국가여서 이혼이 어려운 당시 많은 사람들의 소원이 이혼이라 지금은 동전 세 개를 던지면 이혼하게 된다는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다고 하네요.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트레비 분수, 소매치기에 주의하시고 장미를 강매하거나 장난감을 강매하기도 하니 조심해달라는 당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전을 던질 때 기왕이면 한국 동전을 던지면 한국이 관광대국임을 알게 되고 한국인을 위한 많은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을까요? 그럼 주변을 조심하시며 아름다운 트레비 분수를 즐겨보세요.
로마의 휴일에서 주인공 오드리 헵번이 젤라또를 먹는 장소로 등장하며 뜨거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스페인 광장 앞에는 베르니니의 아버지가 만든 난파선 분수가 있으며 이 분수의 물은 식수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물병이 준비된 분은 조금 받아두어 수분 섭취를 준비하시고요. 없으신 분은 흘러나오는 물줄기에 목을 지금 축여보세요. 분수를 등지고 있는 계단은 137개로 계단의 끝에는 성삼위일체 성당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분수의 앞쪽으로 곧게 뻗은 길은 로마 쇼핑의 아이콘 꼰도띠 거리입니다. 세계 각지의 유명 브랜드들이 입점해 있습니다. 계단을 바라보며 왼쪽으로는 포폴로 광장으로 가는 길, 오른쪽으로는 트레비 분수로 가는 길입니다. 늦은 저녁에도 많은 경찰관이 있어 치안적으로는 크게 걱정은 없는 장소입니다. 다만 로마법상 계단에서 음식물 취식이 금지되어 음식을 섭취하시거나 오드리 헵번으로 빙의하셔서 젤라또를 드시다가 로마 경찰에게 벌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는 한국관광공사의 정보입니다. 1820년 현재의 모습을 갖추며 완성된 이 광장은 광장을 중심으로 남쪽을 향해 뻗은 세 갈래 길이 만나는 공간에 조성되었습니다. 스페인 광장 방향, 콜로세움 방향, 아우구스투스 황제 무덤 방향으로 향하는 길들은 로마 시내의 중심도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광장의 중앙에는 3000년 전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이집트로부터 가져온 오벨리스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광장의 초입에는 쌍둥이 같은 교회가 들어서 있으며 반대쪽에는 영화 천사와 악마에도 등장한 키즈 성당이 위치하고 있으니 시간이 있는 분은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관광객에 비해 앉을 자리나 그늘이 부족한 장소라는 인터파크 투어의 정보가 있으니 지도상 광장의 동쪽에 있는 핀초 언덕의 벤치와 그늘을 이용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럼 민중광장 피아자 포폴로에서 즐거운 시간 되세요. 천사의 설계, 외계인의 건축 등 다양한 추측을 낳고 있는 최고의 건축물 판테온입니다. 모든 신의 신전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곳은 기원전 아그리빠가 지었던 것이 대화재로 소실되고 125년에 다시 지어진 것이 2000년가량 지난 지금까지 거의 원형을 유지하며 그 자리에 서 있다고 합니다. 높이가 43.3m에 달하는 건물이 기둥 하나 없이 지어졌으며 완벽한 구형태의 돔을 보여주는 지붕, 지붕 한가운데 뚫려 있는 지름 9m의 오쿨루스 등 모든 것이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단단해지는 경석을 이용하고 6.2m부터 시작하는 외벽은 위로 올라갈수록 얇아져 2m까지 줄어드는 등 과학 건축의 총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이 건물은 라파엘로, 3시 방향으로 비토리오 엠마누엘레 2세, 움베르토 1세, 그리고 마르게리타의 납골당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곳은 종교적인 장소이니 가급적 심한 장난이나 민폐를 주는 행동은 삼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타원형의 전차 경기장 트랙 모습을 살려 만든 광장으로 광장 중앙에 있는 세 개의 분수 등과 함께 베르니니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강의 분수, 무어인의 분수, 포세이돈의 분수로 이루어진 광장의 분수들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으며 그중 강의 분수는 나일강, 겐지스강, 다뉴브강, 나플라따 강의 신들을 형상화한 모습으로 감탄을 절로 자아내고 있습니다. 포세이돈 분수라 불리는 가장 오른쪽 분수는 트레비 분수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으니 베르니니의 예술적 능력은 가히 대단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나보나 광장은 로마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핫플레이스입니다. 분위기 좋은 노천 카페가 즐비하며 레스토랑도 들어서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파크 투어의 조언에 의하면 이것은 관광객용 메뉴판과 현지인 메뉴판이 따로 있으며 운명의 실이나 팔찌 등을 강매하는 등 여느 지역과 마찬가지로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범죄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니 주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노천 카페에서 먹는 비싼 커피가 아닌 시원한 음료 한 잔과 이곳 나보나 광장의 자유로움, 로맨틱한 야경을 한번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팬케이크처럼 생긴 이 건물은 황제의 묘로 사용하기 위해 지어진 건물이었으나 감옥을 거쳐 지금은 무기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로마의 흑사병이 창궐했을 당시 교황이 기도를 하며 로마 시내를 행진 후 바티칸으로 돌아오는 길에 대천사 미카엘이 나타나 칼집에 칼을 넣는 모습을 본 뒤 거짓말처럼 흑사병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같은 이 이야기 이후 교황님은 그를 기도하기 위해 그 자리에 동상을 세웠으며 그 이후 이곳은 천사의 성 산타엔젤로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천사의 성 앞에 위치한 천사의 다리에는 베르니니가 제작한 아름다운 조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각각의 상징을 가진 동상들입니다. 십자가와 채찍, 창 등 여러 가지 물건을 들고 있는 천사의 동상들이 있으니 종교적 역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동상을 보며 당시의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도 값진 경험이 되지 않을까요? 인터파크 투어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곳 주변은 로마 야경의 최고의 장소라고 합니다. 천사의 다리 위에서 바라보는 성 베드로 성당, 천사의 성, 왼쪽에서 바라보는 베드로 성당 등이 로마 야경의 멋진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니 야경을 찍으러 한번 들러보는 건 어떨까요? 바티칸은 현재 천주교의 본산으로 바티칸 박물관, 시스티나 예배당, 성 베드로 성당 등이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종교적, 역사적 이야기가 있는 만큼 자세한 설명을 전달해 드릴 수는 없지만 유럽의 역사와 문화를 이야기함에 빠질 수 없는 공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초대 교황이기도 한 성 베드로의 무덤 위에 있던 베드로 성당은 니콜라우스 5세 교황님의 지시로 1506년부터 다시 지어졌습니다. 브라만테, 베르니니,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등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이 만들어낸 르네상스 바로크 양식 건축 예술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성당이 1000개, 베드로 성인의 좌상, 피에타 등 예술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바티칸은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와 한국인 가이드 투어로 매일 진행이 가능하니 꼭 한번 방문해 보세요. 인터파크 투어의 말에 따르면 시스티나 예배당의 천장화인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은 촬영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발각 시 즉시 퇴실된다고 하니 잘 지켜주세요. 바티칸 박물관의 피나코테카를 시작으로 소래 정원, 벨베데레 정원, 네로의 방, 지도의 방 등의 순서로 관람을 하신 후 시스티나 예배당을 거쳐 베드로 광장과 베드로 대성당을 관람하시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하네요.
천주교의 성지 바티칸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포폴로 광장에서 콜로세움 사이에 위치한 이곳은 빅토리오 엠마누엘레 2세 기념관과 베네치아 공화국의 대사관 건물이었던 궁전이 들어서 있는 광장입니다. 이탈리아의 통일 영웅 빅토리오 엠마누엘레 2세를 기념하는 건물로 현재는 통일기념관, 전쟁박물관 등으로 쓰이고 있으며 웅장한 건축물은 보는 이를 놀랍게 만들고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산화한 무명 용사들을 기리기 위한 24시간 꺼지지 않는 불이 있으며 건물 옥상 전망대에 올라 바라보는 역사의 도시 로마는 경이로운 아름다움을 전해줍니다. 기념관 앞에 있는 대사관 건물은 230년 동안 주 로마 베네치아 대사관 역할을 했으며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무솔리니의 집무실이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시립박물관과 시립도서관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베네치아 광장 중앙 잔디 광장에서 찍는 빅토리오 2세 기념관은 최고의 스팟을 제공해주니 참고하세요. 빅토리오 엠마누엘레 기념관 뒤의 자그마한 언덕인 campidoglio 언덕은 아담한 사이즈와는 다르게 로마의 역사와 예술이 많이 녹아있는 공간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설계한 원근법을 무시하는 계단부터 장미 모양의 바닥 장식, 언덕의 위치에 있는 시청사와 시립미술관, 언덕에서 내려다보는 포로로마노의 전경까지 무엇 하나 놓치기 아까운 공간입니다. 언덕 광장의 중앙에는 기마상이 있으며 기마상 앞 계단이 초입에 있는 말을 데리고 있는 두 동상은 바로 쌍둥이 별자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기마상의 뒤쪽으로는 전쟁의 신 아테나의 동상과 나일강과 떼베레 강을 상징하는 조각상이 함께 놓여 있습니다. 왜 나일강과 떼베레 강을 상징하는지 살펴보는 것도 재밌는 일이 될 것입니다. 조각상들의 왼쪽에는 로마 건국 신화에 나오는 로물루스와 레무스 이야기인 늑대젓 빠는 동상이 있으며 오른쪽으로 돌아가시면 포로로마노의 완벽한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작지만 강하다라는 말과 잘 맞는 이곳은 campidoglio 언덕이었습니다. 고대 로마의 중심지 역할을 하던 곳으로 정치, 종교, 상업 등 거의 모든 부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공간입니다. 지금은 옛터나 기둥 등의 모습만 남겨져 있으며 그늘 하나 없는 공간에 여름에 방문하는 건 크나큰 고통이 따르겠지만 이 장소를 모르고선 로마를 알 수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요한 공간입니다. 티투스 개선문, 베스타 신전, 비너스 신전 등 그야말로 신전 전시장 같은 이곳은 당시의 웅장함과 화려함을 상상하며 다니다 보면 즐거운 경험을 전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단, 길 잃은 고양이들이 배회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가끔 고양이로부터 상처를 입는 관광객이 있으니 귀엽다고 다가가 상처를 입거나 병이 옮는 일에 주의해 주세요. 가급적 너무 더운 오후보다는 이른 오전 혹은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는 정도의 시점에서 방문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로마의 상징이 되어버린 이곳은 527m의 둘레와 48m의 높이를 자랑하는 원형 경기장입니다. 8년 만에 지어진 이 건물은 도리아, 이오니아, 코린트 양식 등 다양한 양식으로 지어졌습니다. 이곳은 모의 해전을 벌이기도 하고 음악회가 열리기도 하였습니다. 시민의 관심을 정치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목적으로 수많은 검투 경기가 벌어진 이곳은 검투사 간의 싸움부터 기린, 코끼리, 사자, 타조 등 다양한 동물의 뼈가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검투사와 동물 간의 경기도 자주 열렸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로마의 상징이지만 로마의 폭군 정치, 극장 정치의 이면을 보여주는 콜로세오의 앞에는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개선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라이벌인 만센티우스를 전투에서 이긴 것을 기념하기 위한 개선문으로 파리의 개선문의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이 너무 무거워 들고 가기를 포기하고 그보다 웅장하게 지었다고 하니 1700년 전의 건축 기술과 조각 기술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인터파크 투어의 정보에 따르면 콜로세오와 팔라티노 언덕 등을 묶은 통합 입장권을 이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며 콜로세오보다는 팔라티노 언덕 쪽의 매표소에서 구매하는 것이 시간과 줄 서는 데 힘이 덜 든다고 하니 두 곳 모두를 방문하실 계획인 분들은 통합 입장권을 팔라티노 언덕 쪽 매표소에서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상 역사와 문화와 종교가 살아있는 로마에서 안전 여행을 위한 가이드 투어를 전해드렸습니다. 안전한 여행을 위해 인터파크 투어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해외 안전여행 오디오 가이드 이동욱이었습니다.